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대선 정책주 있죠? 네, 대선 정책주들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게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인맥주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죠? 대선주 인맥주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네,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지수 잠깐 얘기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대선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요즘에 이제 대선주 얘기를 하는데 어제 참 그 얘기했었죠. 어제 얘기했나요? 뭐예요? 어제입니까? 엊그제입니까? 뭐예요? 2011년도에 이제 지수가 되게 안 좋았을 때 2011년하고 2012년 그 다음에 2017년이었죠. 그때 지수가 되게 안 좋았을 때 그때 대선 테마주들이 많이 갔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돼도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해서 지수가 반드시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설령 지수가 조금 흔들려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기억하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맞죠, 그죠? 어제도 낮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제도 했던 것 같고요, 그죠? 네, 했죠, 그죠? 잠깐만요. 네네.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네,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하나 더 준비했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자 보세요.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시면 살짝 어제 음봉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플러스로 끝났죠, 그죠? 0.18% 소폭 상승으로 끝났는데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조 원이 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또 이제 경기부양책 개념으로 또 푼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교육, 보육, 유치원, 그런 쪽 이제 관련돼서 예산을 푼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이제 또 예산을 푼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 하루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네, 이제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큰 급등은 아니었죠, 그죠? 적당히 이렇게 끝났고 코스닥도 살짝 눌러주면서 끝났어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 있죠, 그죠?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그 전에 비해서 꽤 늘어난 걸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못 올라갔거든요. 네. 이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증시가 더 폭락나온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거래가 많았는데 못 올라갔네. 그러면 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계속 대선주 얘기해드리죠, 그죠? 그래서 시황도 지금 대선주 그쪽에 이제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이걸 한번 좀 보죠. 아까 이제 1번 찍어보세요라고 이제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요즘에 하도 이제 공매도 재개 때문에 개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대형주나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면 개별주들이 오히려 더 잘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대형주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모든 개별주가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개별주들 중에 하락하는 것도 꽤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 말을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자유긴 한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항상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 시험 잡아드리는 게 저만의 무슨 독창적인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제 희망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예언이 아니라 항상 그랬던 걸 저는 그냥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시험 잡아드릴 때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근거가 있고, 그죠? 네. 아니면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딱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그 끝에 뭐라 그래요? 늘 이랬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네. 대선주 얘기 최근에 해드린 것도 그거예요. 여태까지 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셨던 것 뿐이지 항상 그랬던 거를 저는 요번에 또 설명한 것 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어제 엊그제 해드렸고 오늘은 어떤 얘기 해드릴 거냐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대형주가 하락했을 때 확실하게 대선주가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대선 이제 선거철이 아니면 대선주 말고 다른 테마주가 가겠죠. 그렇죠? 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좀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목이 좀 쉬었죠? 네. 목이 좀 쉬어.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방송도 좀 많이 했고 회원들 상담도 좀 해드리냐고. 네. 자, 뭐 보시면 되냐면 코스닥 지수 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2011년 여기에요. 네. 이렇게 계속 급락했을 때 그때 뭐가 많이 갔다고요? 대선주가 많이 갔었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거까지 기억하시죠? 잘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개별주들이 많이 떠 있습니까? 아니면 대형주들이 많이 떠 있습니까? 최근 이제 올해 작년 12월, 올해 1, 2, 3월 달 지금 그때까지 대형주가 많이 갔나요? 아니면 개별주가 많이 갔나요? 대형주 아닌가요? 맞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개별주에서 수익 많이 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뭐냐면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급등한 거 아닌가요? 그쵸? 대형주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기아차 이런 거 보시죠. 이름을 기아로 바꿨죠. 네. 그쵸? 작년 말 그 다음에 올해 초 대형주들이 시세를 주도했죠. 기아, 뭐 현대차도 보죠.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공매도 칠 때 뭘 치시겠어요? 이런 거 안 치시겠어요? 그쵸? 붕 떠있는 거. 대형주도 잘 보세요. 다 떠있어요. 삼성전기 이런 거 보실래요? 얼마나 떠있는지? 붕 떠있죠. 누가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운 건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그죠? 네. 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죠. 자, 저는 오늘 대선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또 대형주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대선주 시황 잡아드리려고. 대선주 얘기 들어왔는데 웬 대형주 타령? 네, 그냥 들으세요. 다 그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니까요. 붕 떠 있잖아요. LG화학도. 그쵸? 네. 자, 그러면 10년 전의 얘기 2011년도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수가 2011년도에 이렇게 안 좋았는데 2011년, 2012년도에 이렇게 지수가 날마다 하락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선 테마주는 그렇게 많이 갈 수 있었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아니 2년 동안 어떻게 대선주가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었겠냐고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대형주 쪽이 안 좋았습니다. 대형주 쪽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수익 내기가. 두 번째, 그리고 지수가 안 좋았어요. 뭐 지진, 전쟁, 뭐 그런 것 때문에 증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형주도 안 좋았고 증시 투자 심리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형주가 안 갔어요. 그럼 누가 가요? 중소형 주나 아니면 테마주가 갔겠죠? 근데 증시나 투자 심리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망한다, 유럽 망한다, 그리스 망한다, 프랑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2년 내내 망한다 그랬어요. 전 세계가 망한다고. 근데 안 망했죠. 그죠? 근데 아무튼 투자 심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면 대형주도 못 가고요. 중소형주도 못 갔겠죠.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갑니까? 저 종목들이. 그럼 누가 갔겠어요? 테마주가 갔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마주 쪽으로 돈이 몰렸죠. 전반적으로 지수도 못 가고 종목들도 못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던 돈이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가 더 많이 갈 수 있었고 그때가 하필이면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갈 수 있었던 거죠. 왜요? 돈이 몰렸기 때문에.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세요?
돈이 몰렸어요. 다른 게 갈 게 없으니까 돈이 좀 확 쏠려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종목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이거예요. 그 당시에 기아 다시 보시죠. 네. 기아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대선주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갔다고요? 2011년도부터 갔는데 2011년 초부터 기아가 이렇게 보시죠. 최근에 10만원 뚫고 신고가 났죠. 그 전에 고점 찍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잖아요. 여기 언제일까요? 2011년 4월쯤입니다. 대선 테마주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날랐을까요? 2011년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날랐습니다. 그 전에 제가 동양물산이나 아가방 컴퍼니 보여드렸지만 그거는 처음에 스타트를 끄는 거고요. 진짜 대선 테마주들은 2011년 봄부터 날랐어요. 제가 늘 그러죠. 3, 4, 5월달은 개별주 테마주로 수익 내기가 가장 좋은 달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인바디 보여드렸죠? 보세요. 인바디가 언제부터 급등했는지 아세요? 4월 이후에. 안 보이세요? 확대해서 볼까요? 기아차가 꼭지를 찍고 떨어진 게 4월부터예요. 인바디는 뭐예요? 그때부터 쭉 늘어났다가 확 들어버리죠. 그 당시에 기아차 같은 대형주들이 기아차가 뭐였냐면 그 당시 시가총액 이게 3위인가 그랬어요. 예? 3위. 1위 삼성전자, 2위 현대차, 3위 기아차, 나중에 이제 LG화학도 많이 올라왔죠. 그 당시에 대장주였다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이만큼 올라왔죠? 개인들이 여기서 기아차를 잔뜩 사서 싹 물렸어요. 개인들이 물리고 더 이상 대형주들이 못 갔겠죠. 그 고점을 최근에 한 거거든요. 왠지 분위기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공매도 시작하기 전에 대형주를 한껏 올려놨는데 딱 타이밍이 여기랑 비슷하다니까요. 가격도 비싸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거 여기만 딱 잘라서 보세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드리는 거예요. 하도 불안해하시길래. 이만큼 올려놨잖아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지만 이때는 뭐예요? 전세계 금융위기 와가지고 진짜로 전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돼가지고요. 그때 망할 뻔했었어요. 네. 똑같잖아요. 차트가 구덩이 그리고 여기서 뭐 했어요? 대규모 유동성을 계속 풀면서 주가를 띄웠죠. 대규모 유동성을 계속 돈 풀었잖아요. 그 증시 올렸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때 주도주 기아차 지금도 똑같죠. 소름 안 돋으세요?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과열되니까 여기서 누가 들어와요? 주린이들이. 이때는 주린이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 주린이들이 더 많아진 것 뿐이죠. 그 사람들이 물량 다 받아냈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이때도 그랬다고요. 그럼 기아차만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기아차가 꺾이면서부터 대선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고점이 언제였을까요? 여기잖아요. 2011년 초예요. 그때부터 대형주들이 옆으로 돌거나 하락했어요. 그때 고점을 최근에 10년 만에 뚫은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최근에 기아차가 많이 올라왔죠. 지금 뭐하고 있어?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매도 재개된대요. 그러면 기아차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옆으로 돌리거나 떨어지겠어요?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때도 이 기아차나 현대차가 조정받기 시작하면서 뭐가 갔다고요? 예. 테마주가 갔는데 그때 어떤 테마주가 갔냐면 대선 테마주가 갔습니다.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기아차하고 현대차 두 개만 갖고 어떻게 또 모든 걸 다 설명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몇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자동차죠, 그죠? 그러면 전기전자에서 삼성전기를 보여드리죠. 삼성전기 고점이 언제예요? 이거 2010년이에요. 그리고 눌렀다가 또 갈 듯 하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졌어요. 여기가 2011년 초예요. 요 위치가 똑같죠.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고점 갱신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대형주 얘기 안 해드리죠. 대형주보다 개별주 하시라고. 이때도 과열됐을 때 주린이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냈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리고 재료가 바뀐 거죠. 그때는 LED, 지금은 NLCC, 삼성전기 그 주력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LG화학 있죠. LG화학이 시가총액 나중에 4위까지 갔거든요. 최고 3위였나? LG화학이 그때 안 올랐을까요?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때 주도주였거든요. 고점이 언제일까요? 2011년 초입니다. 그 고점을 요번에 뚫은 거예요. LG화학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들고 가실래요? 아니면 좀 덜어내셔서 개별주나 테마주 하실래요? 이때도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때 그러고 나서 박스권으로 들어갔는데 10년 살다 나왔어요. 10년. 10년짜리 징형마진과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10년 박스권. 이래도 대형주가 좋으세요? 원하시면 하세요. 공매도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안 걸려도 잘못하면 박스권 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 내시기에 뭐가 좋으시겠어요? 대형주가 좋으시겠어요? 개별주가 좋으시겠어요? 대형주는 지금 아닌 것 같죠? 확실히 10년 전이랑 똑같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예, 주식도 거의 똑같습니다.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못 믿으시더라고요. 늘 똑같이 움직이는. 작년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을 때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정부에서 전 세계 정부에서 대규모 돈을 풀어서 즉 유동성을 공급해서 증시가 오를 거라고. 정확히 올랐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10년에 한 번씩은 꼭 반복이 돼요. 왜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오니까요. 그때마다 폭락이 오고 전 세계에서 돈을 풀고 주가는 그때부터 급상승을 하죠.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모르시는 거예요. 대선 테마주는 다를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대선 테마주가 언제 많이 간다고요? 대형주가 꺾이고 시장 분위기가 약간 냉랭해요. 그러면 대형주도 못 가고 중소형주도 가기 힘들겠죠. 그럼 누가 가요?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도 작고 네. 올리기 편하니까요. 그죠? 네. 왜 많이 간다고요? 그때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테마도 형성이 많이 안 돼요. 그 특정 테마에 돈이 몰려서 많이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거철이니까 그 돈이 어디로 와요? 그렇죠. 대선주로 오는 거죠. 대선주 중에 어디로 오겠어요? 인맥주보다 정책주로 많이 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왜 인맥주보다 정책주가 많이 간다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인맥주는 그거 아니에요. 나 저 사람이랑 뭐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건너,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아는 사이다.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정책주는 뭐예요? 실제로 그 정책이 펼쳐져서 집행이 그 정책이 정말로 이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정책이 시행이 되겠죠. 그럼 그 기업의 매출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죠. 즉 대선 정책주는 근거가 있고 나중에 뭐 실적 매출이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 없는 테마주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확실한 테마주인 거죠. 나중에는 이제 실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바디 있죠? 인바디가 나중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정책 수혜주였거든요. 그때 뭐 오바마 헬스케어 이제 그 영향도 받았지만 이게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 인바디라는 종목이 노인복지 정책 테마주로 실제로 이만큼 급등합니다. 이게 3배인가 4배 이상 올랐었어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에 당선이 됐죠. 여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로 갈 때보다 나중에 실적으로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많이 가는 게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목 아파 죽겠어요. 빨리 찍어주세요. 네, 진짜 목 아파 죽겠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 나올 거 이런 거 걱정 그만하시고 좀 열심히 매집하시고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설명드렸어요. 네. 처음에 정책주가 뭐냐면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인바디 말고 그때 같은 테마주가 메타바이오메드, 소거바이오는 이제 사라졌고 메타바이오메드랑 하나 더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무슨 메디칼 하나 있었는데 이름 바꿨나 그럴 거예요. 지금. 이게 이만큼 같다니까요. 여기가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3,000원대. 여기는요 15,000원. 대충 계산해도 5배 간 거 아니에요? 앞뒤 빼도 4배는 갔겠네요. 얼마 만에요? 한 달 만에. 이렇다니까요. 네.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더 많이 갔어요. 아주 그냥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시 얘기 드릴게요. 기대감으로 요만큼, 실적으로 이만큼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수가 떨어질까봐 공매도가 와서 큰일 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비관론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제가 뭐 맨날 긍정적이었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옛날에 전문가 할 때 저도 뭐 비관적일 때가 있었겠죠, 그죠? 제가 비관론자 생활을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되게 잘 알아요. 그쵸? 네.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겁을 이제 비관론자들은 희망이 아니라 겁을 많이 줘요. 두려움, 공포, 불신, 겁을 주거든요. 겁 줄 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네. 요번에 폭락 나오면 최소한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그럴 거예요. 이거 최소한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그 사람들 18번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차트를 넓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넓게. 자, 보세요. 뭐예요? 네. 이런 식의 급락은요.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또 나온다고요? 옆에 있으면 진짜 꿀밤들을 막 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급락을 요번에 공매도 온다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공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말고 그 사람들이요. 제가 또 목소리가 또 하이톤이 되죠. 그죠? 네. 비관론자 얘기할 때는 꼭 목소리가 올라가요. 네. 승질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급락은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오는 겁니다. 그전에 언제 있었을까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네, 9.11 테러. 그전에 뭐, 그전 언제예요? 이거 이제 미국 역사를 배우셔야 되는데 후속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제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년에 또 1년 만에 또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네. 약간 지수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작년에 주식으로 돈을 못 버신 분들이 누구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주식 안 사고 그 주식을 안 사시고 주식시장에서 떠나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돈 많이 잃었어요. 수익 낼 수 있는 저렴의 기회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다 얘기해 드렸어요. 지수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강희수님도 어서 오세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게 또 온다고요.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수가 이런 식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무슨 큰 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10년에 한 번 급락할까 말까 한 게 또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것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겠죠, 그죠?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폭락을 또 한다. 그러면 무슨 큰일이 터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죠? 네. 그러면 전 세계 정부가 그래,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 이러겠어요? 아니면 우리 힘을 합쳐서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서 뭐 돈을 풀겠죠. 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돈을 또 풀어요. 왜요? 경제 살린다고. 돈을 풀면 그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주가를 또 올리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원리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매집을 하세요. 매집을. 네. 네, 당분간은 이제 그 공매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네. 목이 아파갖고. 네. 제가 여러분들이 지수에 자꾸 신경 쓰시니까 이 얘기한다고 종목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김옥달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편안하게 하세요. 네. 마음이 편안하셔야지 돈이 잘 벌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인데 심리가 그렇게 어그러져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얘기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매집하시고 수익이 나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또 파세요. 또 수익이 나셨으면 5%건 10%건 50%건 100%건 챙기세요. 그 수익을 챙겨서 뭐 하시면 돼요? 가족들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리고 또 재투자하시는 거죠.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대선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거 다 대선주랑 관련된 얘기예요. 이것도. 네. 재테크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재테크의 기본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 돈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가서 더 불어서 와라. 그쵸? 네.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돈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생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재테크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돈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가서 돈 벌어 오라고. 네. 이해되셨으면 8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정리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이제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종목에 집중해서 매수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돈이 일하게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두세 번 더 일하시면 안 되죠. 네. 자, 이제 대선 주에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 그 대선 테마주 중에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죠. 네. 오늘은 좀 위로 좀 해드리려고요. 네. 덕성 이런 거 보시죠. 덕성이나 자 제가 지금부터 부르는 종목들에 난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찍어 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덕성 그 다음에 웅진 싱크빅 그리고 승일은 차트가 이건 괜찮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에서 원유큐브 이것도 차트가 좀 살아있죠. 이거는 메인응률 이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네. 숨이 붙어있는 거지. 네. 표현을 하자면 굳이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크래프트 네. 그 중에 이런 거에 물려있다 1번 찍어보세요. 네.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 윤석열씨 인맥주 중에는 물려있는 게 있습니다. 1번 찍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찍어보세요. 네. 없으세요? 아무도 안 찍으시네요?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물리셨나봐요. 유튜브 쪽이 좀 나오시네요. 네네. 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런 유들은 잘 보세요. 네, 쉬운 건 알려드릴게요. 손해보셨죠? 손해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종목마다 다 다른데 덕성 갖고 얘기해 볼게요. 오늘 지금부터 어떤 얘기 할 거냐면 두 가지 얘기 할 거예요. 인맥주에 대해서 10분 얘기할 거고 정책주에 대해서 10분 얘기할 건데 자, 인맥주 물려있는 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유들은 개인들이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예,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린 사람들 매수가가 대충 25,000원에서 28,000원 사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랬었잖아요. 여기서부터 피곤해질 거라고. 그죠? 네. 주가가 떨어졌는데 오늘도 이제 5% 떨어졌죠. 그죠? 잘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반등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반등 나올 겁니다. 제가 상세한 얘기를 못 해드리겠는데 반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 어디에서 이제 걸리냐면 요 가격대에서 한번 걸릴 겁니다. 힘이 약하면 21선에서 걸릴 거고 21선 여기 좀 지나가겠죠. 그죠? 네. 힘이 약하면 여기서 올라오다 걸릴 거고 어지간하면 여기까지 올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미리 다 얘기해 드렸어요. 반등이 나오긴 할 건데 각각 매물대가 있어요. 종목마다 다 틀리거든요. 덕성, 승일 다 틀려요. 서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올라오다 어디에서 한번 걸릴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돼요. 물리신 분들 도움 드리려고 이걸 좀 꺼낸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떨어질 때 반등이 없죠?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샀는데 지금 손해가 뭐 30%다 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손해가 감소하시겠죠? 손해가 줄어들겠죠? 20%? 10%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탈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 돼요. 본전에서 팔아야 돼요. 아니요. 그냥 10% 손해보고 다른 데 가서 메꾸세요. 왠 줄 아세요? 본전에 잘 안 가요.
올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본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하셨죠 보통. 네. 본인께서 매수하신 자리에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딱 그 매수가 직전까지만 와요. 물린 사람들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는 줄 아세요? 19,800원까지 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2만 원, 2만 1,000원에 잔뜩 물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19,800원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나의 실수를 조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인정하시고 손실이 많이 회복이 되면 매도하고 다른 데 가서 손실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더 잘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전에서 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적당히 정리하고 나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네, 반등은 나와요. 네?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 갖고 저기 하지 마시고 다만 반등이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누구냐면 푸른저축은행 요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반등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반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푸른저축은행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렸다, 여기서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회 줬을 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녹여버리죠. 제가 하락한다는 표현 안 쓰고 녹여버린다는 표현 쓰잖아요. 양초 녹듯이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프라이팬에서 버터가 녹듯이 그냥 스르르 녹아버리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세력은 없고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보시면 이 얘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데 네. 잠깐만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걸 다 알려드렸었는데 이평선 5일선 있죠? 5일선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잘 보면 여기 초록색이 이게 5일선이거든요. 네. 반등 나오고 나서 캔들이 주가 캔들 있죠. 캔들이 잘 보시면 이 5일 이평선 밑에 있죠. 맞죠, 그죠? 못 올라오죠. 그러니까 5일선 이거를 5일선을 꼭 무슨 캔들이 이 5일선을 담요 덮고 있듯이 꼭 덮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거래도 없고요. 네. 세력은 없고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물타기 하시면 더 피곤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요를 덮고 있는데 이런 상상하시면 돼요. 담요가 이렇게 담요에서 좋은 냄새가 나고 그죠?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가벼운 담요 있잖아요. 진짜 좋은 건 그렇지 않나요? 네, 가벼워요. 보온성도 뛰어난데 가벼워요. 하여튼 좋은 거는 네, 가벼워요.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품질도 좋고 그죠? 성능도 좋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담요가 아니고 이제 물에 흠뻑 젖은 담요예요. 네. 거기다가 물을 덧뿌린 거예요. 여기서 물타기를 더하시면 거기다가 담요에다가 물을 덧뿌리는 거예요.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찝찝하고 무겁고 불쾌하겠어요. 여기서 물타기 하신 분들은 네, 그 기분을 겪으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걸 함부로 그래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다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과거에 급등했었던 이런 인맥주들은 네, 지금 추가 매수하시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까지 얘기 드렸지만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이 대표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고 이재명 테마주의 토탈소프트 언제 그랬냐는 듯 그죠? 뭐 여기서 올라갈 때는 막 분위기가 뭐 그러셨을 거예요. 여기서 막 양봉 나오고 신고가 날 때는 마치 또 갈 것처럼 그랬는데 다시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네. 그러고 있거든요. 딱 하루 이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버리죠. 보셨잖아요 앞에서. 누구요? 에이텍티에 앞에서만 해줬잖아요. 바로 식어버리잖아요. 네. 언제 그랬냐고 그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대표주들은 앞에서 많이 간 것들은 조정을 받는 게 맞아요. 자 이게 조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종목들은 물타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반등 나오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파셔야 돼요. 본전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물량을 덜어내서 다른 데 가서 손실을 메꾸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이제 물리신 분들이 꽤 들어오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 무소TV도 그렇고 이쪽에는 이제 거의 제 회원들이시거든요. 네. 물린 분들 아무도 안 찍네요. 그렇죠? 네. 네, 요 유튜브가 좀 찍어주시네요. 힘들 내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입으신 손해는 다른 데서 얼마든지 메꿀 수 있고 덕성이나 저런 것들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거 아시죠? 피곤해질 거다 그러면 좀 있으면 하락 나오고, 그렇죠? 네. 반등 나올 거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가 거의 됐어요. 그러면 반등 나와요, 실제로. 네. 근데 여기서 세력들이 한 번 더 흔들었다가 올릴지 바로 올릴지는 좀 더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힘들 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물렸어요. 저는 현금도 있고 주식을 좀 매집하고 싶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러신 분들 있겠죠, 그죠? 네, 그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정책주를 좀 빨리 공략들을 하셔야 돼요. 원래 오늘 저희 방에서 이제 윤석열 씨 정책주를 하나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상한가 가면 공개하려고 하다 했는데 상한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공개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공개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죠? 네. 우리 정혜들 들어와 계신데 공개할까요? 1번 아니요,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4번 찍어보세요. 공개할까요? 아니요, 하지 말까요? 싫으시죠? 네, 다 4번 찍으시네요. 그렇죠? 네. 공개했다가는 난리 날 겁니다, 오늘. 그죠? 네. 그래요. 다음에 수익을 좀 더 내서 공개를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네. 우리 회원들은 4번 한번 찍어주세요. 오뚜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인맥주들이 대선주 인맥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누가 가요? 네. 아직까지 안 간 인맥주나 아니면 정책주로 지금 돈이 쏠립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이제 좀 하락을 하고 눌리면 돈이 그쪽으로 더 쏠리겠죠. 아까 그래서 삼성전기, LG와 이런 것들 얘기한 이유가 돈이 그쪽으로 쏠릴 거란 얘기예요. 집중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거꾸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대선 테마주 말고 지금 다른 테마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대선 테마주 말고 다른 테마주 올라갈 만한 거 여러분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없지 않나요? 딱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없죠. 맞으시죠? 그쵸? 없잖아요. 뭐 하실 건데요? 공매도 재개되는데 대용주 하실 거예요? 지금? 바닥에 있는 대용주를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대선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선주 중에서 누구요? 아직 안 간 인맥주나 아니면 정책주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보시면 시간에서 그 윤석열 씨 테마주가 또 움직였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움직인 거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윤석열 씨 거부터 쭉 얘기해 드리면 전체 흐름 잡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서해나 덕성 저런 것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히림 어제까지 이 현상 오늘은 쉬었죠. 오늘은 안 간 거 오늘 안 갔어요. 그죠? 네, 쉬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히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루페인트 우선주 오늘은 음봉 때리면서 저희는 아니에요 그러더니 시간에서 또 상한가 나왔어요. 이런다니까요. 저희 방 보유 종목 단톡방 추천주 여기서 샀어요. 수익 엄청나게 나했어요. 네. 내일 또 급등하겠죠, 그죠? 네. 한미글로벌이 뭐예요? 윤석열 씨 후발주 시간에서 7% 올라왔죠. 네. 오늘은 쉬었어요. 낮에는 네. 시간에서 7% 급등. 시간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누가 가요? 서현이나 덕성이 아니라 노루페인트나 이런 것들. 티어인? 신성홀딩스도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거래 하나밖에 없죠. 네. 시간에 애니능률도 조금 올랐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꽤 올랐어요. 근데 뭐예요? 앞에서 많이 갔던 종목들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 이런 게 가잖아요. 서현이나 덕성 같은 거에서 물리신 분들, 웅진 물리신 분들 여러분들 아직 기회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 손실을 줄여서 거기서 탈출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것만 가겠어요? 인맥주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책주예요. 정책주들이 가는데 자 오늘 그 정책주 중에 이런 게 움직이더군요. 대주산업 뭘까요? 10% 급등했어요. 저희 방 보유 종목 아니에요. 아니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시죠? 일단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든지요. 네. 이거 숙제 내드릴게요. 대주산업 살짝 들었다 놓더라고요.
거긴 뭐예요? 세종시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무료 종목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충청도 이제 관련적인데 살짝 움직이더군요. 근데 이 문자번 회원들 잘 들으셔요. 네. 이거 보유 종목 아니에요. 네. 제가 저번에 정책조 얘기할 때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낡은 것과 새거 뭐예요? 뉴페이스 여기에 있다고.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거 하지 않았었나요?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낡은 거하고 새거 있다고. 정확한 날짜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하시죠? 예, 벌써 시작됐어요. 낡은 거하고 새 거하고 지금 시작됐어요. 네. 정책주가 낡은 게 있고, 네, 새 거가 있어요. 낡은 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새 거는요, 장담하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 밤새 하셔도 네, 안 나올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안 나옵니다. 누가 많이 갈까요? 이게 많이. 이게 많이 가요. 네, 꼭 참고하세요. 네. 저희 방 회원들은 오늘도 이런 걸 사놨고, 그죠? 샀어요. 네. 아주 기대가 많이 돼요. 상한가를 못 가서 공개를 못할 뿐이에요. 네. 정책주로 계속 옮겨놨다고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인맥 대선주 있죠? 대선주 공략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수가 좀 눌리고 시장 분위기가 약간 안 좋아지면 돈이 이쪽으로 더 쏠릴 거고요. 그러면 대선주, 인맥주하고 정책주가 같이 갈 건데, 인맥주 중에서는 누가 간다고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아직 안 간 거, 그죠? 네, 그게 가고, 정책주는 낡은 거하고 새 거가 같이 가긴 가는데 누가 간다고요? 네, 새 거가 많이 갑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력만 있고요, 개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신나게 올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종목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 사이 가버립니다. 안테나 뽑듯이. 저번에 그런 비유 들었었죠, 그죠? 안테나 뽑듯이 쭉 꼽아요. 네, 그러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종목들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앞으로 어떤 정책주가 갈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리죠. 왜요? 노출되면 우리 종목들도 망가질 수 있으니까 제가 힌트도 안 드리잖아요. 앞에서 했던 것들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메가MD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들 끝난 걸로 보이세요? 메가MD? 네. 제가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이거 알려드렸었어요. 메가MD가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뭐랑 똑같이 생겼는지, 차트가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네. 라이브 회원들한테만 어젠가요? 네, 알려드렸어요. 차트 두 개 딱 겹쳐놓고 보시라고. 네. 옛날 세력이에요. 아무튼 이게 끝난 걸로 보이시냐고. 이게 일자리 관련주인데, 원래 일자리 관련주의 대장주는 윌비스, 에스코넥, 사람인 HR이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가나요? 네,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10년 세월이 10년이 지나니까 일자리 관련 테마주들이 또 가는데 종목이 바뀌더라고요. 윌비스 보세요. 못 가죠? 이게 10년 전에 2011년, 2012년도에 일자리 테마주의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때요? 초라하게 진짜 무슨 뭡니까 이거 칼 있죠? 펜싱 칼. 네. 펜싱할 때 쓰는 칼. 네. 그 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초라하게 이러고 있잖아요. 낡은 거예요, 낡은 거. 네.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사러 가셨는데 자동차를 파는 그 딜러가 10년 된, 그죠? 10년 된 차를 갖고 와서 이거 옛날에 잘 나가던 거라고. 네. 이거 사시라고.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죠. 그게 윌비스예요. 그래서 들고 있다가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팔고 끝내버렸어요. 그 종목이었어요. 팔고 끝. 어디로 갔을까요? 네. 메가임디로 갔어요. 뭐예요? 네, 새 차예요. 둘 중에 뭐 사시겠어요? 눈 감고 생각해보세요. 10년 된 거 사시겠어요? 새 거 사시겠어요? 당연히 새 거 사셔야죠. 그죠? 테마주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 에스코넥, 여러분 옛날에 에스코넥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거 하나 뽑고 끝나버렸어요. 뭐예요 이게? 낡은 거예요.
저기 네이버에다가 일자리 관련주 검색해 보세요. 율리비스에서 그거 엄청 나왔거든요. 10년 전부터. 이게 다였어요. 근데 누구예요? 새거 아이비 김영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그냥 아시아경제는 일자리 관련주 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신난 거예요. 새 차입니다. 새 차. 차를 뽑으실 거면 흔차 말고 새 차 뽑으세요. 아셨죠? 새 차 뽑으셔야 돼요. 지금 대선 정책주들 중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 정책주들은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이 얘기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이 금요일인가요? 내일 얘기할까요? 네. 옛날에 10년 전에 대선 정책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물레방아 돌리듯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대선 후보가 한두 명이에요. 한 사람당 정책이 한두 개겠어요. 계속 나옵니다. 세력이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지수가 그렇게 폭락이 들어오고 안 좋았지만 대선주를 선택해서 공략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올해 내년 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들을 좀 아주 많이 그것도 좀 편안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급락 나올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에 집중하세요. 종목에.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면 또 제가 늘 3번 이상 얘기하죠. 그죠? 네. 신년대 흔차 사지 마시고 새 차 뽑으세요. 아셨죠? 네. 차를 못 뽑으시겠으면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오늘 우리 회원들 종목 추천 나간 거 상한가 못 간 게 아쉽네요. 네. 조만간 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네. 나오면 그때 또 얘기를 해드리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은 기회예요. 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은 수익들, 편안한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네. 5월달이 뭐예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수익도 5월달에 가장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리고 참 여기 그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니까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우리 회원분들 서로 화이팅 하시라고 서로 오늘은 오랜만에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또 제 뒤에 우리 또 황수영님 방송하시죠, 그죠? 네. 황수영님 방송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네.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기운을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